기대한 것에 반토막을 받았습니다. 뽕을 올리는 방법은 이직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이어발리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챗GPT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작년에 로그 애널라이저라는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피처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어. 로그를 기반으로 어떤 API들이 불러졌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API들이 이런 순서대로 불러질 거라고 내가 미리 제공을 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제공하지 않고 너가 스스로 그거를 찾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머신러닝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 근데 나 머신러닝 하나도 모르잖아.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거를 unsupervised something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늘 이걸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려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스트리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에 정류장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서울이랑 비슷하죠. 아, 요것도 TTC의 한 종류구나. TTC 사인이 있죠. 트램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거를 타고 켄싱턴 마켓으로 갑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날씨가 좋죠. 버스로 환승 완료. 버스, 지하철, 트램까지 다 타봤으면 이제 토론토 대중교통 거의 다 이용해본 것 같은데, 도 타봤습니다. UP도 예전에 타봤고 토론토 대중교통 마스터했다. 저 켄싱턴 마켓 근처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약간 차이나타운인가요? 중국어가 엄청 많네. 돌아다니고 싶지 않은 느낌이긴 합니다. 한 바퀴 돌다가 그냥 카페에 가서 앉아야겠어요. 이태원 느낌이 물씬 나는. 저 너무 좁은가 봐요. 이런데 혼자 걷는 게 좀 무섭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토론토 좋아. 그냥 회사가 똑같으니까 별 다른 게 없어. 어디는 그냥 근데 살기 시작하면은 사람 생활 반경이라는 게, 근데 칼리지로 가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심지어 유니언을 가도 사실 유니언에 뭐가 많진 않잖아. 그냥 푸드코트가 다인 것 같아, 그 아래. Oh yeah, yep, I can set. Okay. Oh yeah. Welcome. 제가 여기 건물 수영장 가는 데가 여긴데, 여기 이어져 있어요, 바깥이랑. 오늘 오후에도 산책을 한번 할까 합니다. 내일 이사 나가고요. 이 집은 마지막이라서 일을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짐도 좀 싸고, 청소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짐을 다시 싸야 돼서 오늘 오후에는 그거를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은 3월의 어느 날 토론토입니다. 제 관심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한번 우르르 생각이 들었다가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최근에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제가 일하는 회사를 엄청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직이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퍼포먼스 리뷰를 했고 결과를 잘 받았습니다. 5단계가 있으면은 윗단계, 그러니까 기대치를 넘어섰다라는 좋은 등급을 받았고요. 기분이 엄청 좋았죠. 그래서 뭐 방방 뛰었었는데, 그리고 보너스를 지난주에 결과를 받았어요. 보너스가 얼마인지. 근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너스를 받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뭐 보너스도 사실은 그거죠. 연봉으로 합쳐서 주냐 나눠서 주냐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쨌든 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전에 보너스를 2번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회사의 뭐 성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가늠한 예상한 보너스 금액이 있었어요. 어쨌든 뭐 성과도 잘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보너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기대한 것에 반토막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너스가 보통 공식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부서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개인의 성과 뭐 이런 게 다 곱해져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매니저가 금액을 뭐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승복은 합니다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내년에 연봉이 얼마나 올라간다 이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근데 제가 받은 보너스 금액으로 근거해서 보자니
보면은 연봉 상승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하더라도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이직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여러분은 보통 이직을 언제 하시나요? 지금 회사를 만 3년 넘게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다닌 회사입니다. 뭐 만족스러웠으니까 오래 다닌 거겠죠.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를 보면 한국에서 2년, 그리고 캐나다에서 2년, 1년, 그리고 3년. 이직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일단 한국에서의 이직,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나는 왜 회사를 그때 그만뒀느냐, 회사 문화가 싫었던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나 문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 주는 거는 마음에 들었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른 포지션, 뭐 나중에 뭐 진급이나 이런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만두고 캐나다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첫 번째 회사는 왜 그만뒀느냐, 그때 했던 일은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었고, 그리고 그 세 번째 다녔던 회사는 왜 그만뒀느냐, 스타트업인데 일이 너무 많았다. 주말에도 연락 오고 저녁 7시까지도 일하는 날들이 있어서 짜증이 났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은 왜 이직 생각을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일단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비밀입니다. 제가 당장 뭐 이직을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아직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저희끼리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직을 지금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광고 하나 보고 가실까요? 제가 지금 캐나다를 산 지가 거의 한 9년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한국에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후반에 캐나다에 와서 지금 30대 초반, 중반을 보내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경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직접 가서 축하를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단 말이죠. 저도 여기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써서 가야 되는데 시간적 제한도 있고,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값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매번 그런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갈 수 없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하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같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캐나다에서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송금입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 와이어발리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서비스고, 이렇게 이번에 광고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직접 와이어발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고요. 처음에 캐나다 온 게 17년, 18년인데 그때만 해도 앱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는 흔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영주권을 따고 집을 살 때부터 이용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캐나다로 옮기는데 와이어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와이어발리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할 때, 혹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한국, 캐나다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이 3월인데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한국에 행사가 많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좋아요. 또 올랐어. 지금 캐나다 사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좋고요. 제가 캐나다를 처음 왔을 때가 한 860원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기가 좋았던 시절이죠. 그리고 제가 집을 살 때는 920원 정도 했었고, 지금 더 올랐어요.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 한국으로 송금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행사가 많으니까 미리 저는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앱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캐나다 살이를 좀 몇 년 하니까 짬바가 생겨가지고 한국 돈으로 비상금을 준비해놓는 짬바가 좀 있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을 때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일반 은행으로 보냈으면은 오래 걸렸을 텐데 와이어발리를 사용하면은 송금이 꽤나 빨리 됩니다. 오래 걸리면 이틀, 빠르면 하루만 해도 송금이 되더라고요. 수수료 면에서도 보면은 제가 쓰는 캐나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근데 와이어발리는 1,000불 이상이면 수수료가 일단 없어요.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실제로 캐나다에서 이렇게 만나서 환치기?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해본 적이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그것도 소액? 큰 금액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특히 만나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것도 친구랑 같이 가야 되고, 보통 그런 걸 친구 데려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와이어발리 같은 서비스 쓰는데,
여기 커뮤니티 가보시면 사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아끼려고 그걸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냥 와이어발리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 위에 국기가 있죠.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보낼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어느 나라로 보낼지 여기 오른쪽 아래 점점점 눌러서 세팅을 오시면은 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실제로 거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가 한 번도 송금을 안 했기 때문에 5만 불까지 한국에 보낼 수 있네요. 요 가운데 버튼 요거 보내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을 설정하는 게 나오고요. 얼마를 볼까요? 1000불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 한국 돈으로 얼마가 입력이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시고 수신자 고르기 이게 제게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 하나은행께 있는데 새로운 계좌를 등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Register New 수신자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내 계좌 Your Bank Account에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한 명 계좌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뜨겠죠. 누르게 되면은 제 개인정보가 뜹니다. 다음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서머리가 나옵니다. 내가 1000불을 보낼 건데 도착을 하는 금액은 100만 3천 얼마다. 이게 송금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메일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와이어발리에서 저한테 메일이 와요. 그래서 1000불을 입금을 해달라. 입금 요청이 메일이 오게 되면은 스코샤뱅크를 쓰기 때문에 스코샤뱅크를 가겠습니다. 앱을 열고 입금 요청이 와이어발리로부터 됐다. 1000불을 넣어달라. 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오케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발리에서 입금이 확인되면은 제 한국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친구들 뭐 생일일 때도 뭐 기프트 카드를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쿠팡에서 뭘 주문해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주 쓰고 있습니다. 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와이어발리를 써보시지 않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 회원가입으로 제공되는 쿠폰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쿠폰이 제공이 됩니다. 와이어발리에서는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연간 누적 송금액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져서 쿠폰이 제공되기도 하고 수수료 혜택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와이어발리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직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요즘에 이력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리트코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이력서를 넣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뭐 어디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서진 않았. 면접 준비나 그리고 뭐 리트코드 준비는 항상 돼 있으면은 바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께부터 했고요. 아직 뭐 며칠 안 됐어요. 일단은 지금 회사에서 아쉬운 점은 워낙 분야가 좁기 때문에 이직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토론토에 와서 재택근무를 해주었지만 만약에 이 경력을 갖고 토론토에 비슷한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없어요. 거의 없고 내가 과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되게 적습니다. 물론 좁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높겠죠. 하지만 비슷한 회사가 있어야 가든 말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토론토 관련된 건데요. 확실히 밴쿠버보다 잡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잖아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는 포지션이 진짜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개발자보다 테스트하는 사람의 수는 소수면 되기 때문에 TO도 자체가 좀 적기도 하고 특히 밴쿠버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꾸준히 잡고 온 거를 보거든요. 토론토에 와서 한번 보니까 회사가 많아요. 작은 회사들이 많기도 하고 엄청 제가 가고 싶은 회사는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가 밴쿠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이런 데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지난주에 보너스가 얼마 안 나왔기도 하고 물론 내년에 뭐 진급이나 연봉 이런 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연봉 상승이 나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나올 때는 쉽게 나왔었거든요. 너무 제가 갖고 있던 불만족이 너무 싫은 불만족이었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아쉬운 점은 사실은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직을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연봉을 올리는 방법은 이직 같아요.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니면은 연봉 상승률이 낮다, 그러니까 높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조금 저는 믿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이 더 신뢰가 쌓여 있고 잘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회사 바깥으로 나가면 더 좋은 가격을 받고 가지 않을까. 이게 뭐 좀 이거 물건처럼 얘기했지만 월급쟁이는 뭐 노동시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제 노동을 밖에 내놓고 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돈을 더 번다고 해서 제 소비가 막 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는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은퇴 후 노후 준비에 대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계산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뭐 6만 불, 7만 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6만 불이랑 그때 6만 불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노후에 거의 뭐 돈이 계속 나오니까, 저는 어쨌든 사기업 직원으로서 뭐 RRSP 이런 걸 넣어주긴 하지만 이만큼 넣어주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사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으로서는 연봉을 조금 더 주는 곳에 가는 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나, 워라벨이 엄청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리트코드라고 있어요. 그 코딩 문제 풀고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처음 접한 게 아마 이 회사 들어오는 준비를 하면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싫어해서 막 외우듯이 하고 했는데, 어쨌든 3년 동안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 다니면서 그 코딩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 없어진 건지 익숙함 같아요. 제가 따로 뭐 시간 내서 공부를 하진 않았으니까 익숙해서 그런 건지 제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그때 봤을 때랑 좀 다른 거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제가 백수가 아니니까 천천히 공부 재밌게 하고 있고요. 돈 많이 벌면 좋죠. 저금도 더 하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한국도 갔다가 또 다른 나라 여행도 가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직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이게 또 업계마다 이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반도체 업계에서는 2년 정도 일하고 이직하는 거 되게 짧다고 보는데, IT 쪽에서는 뭐 2년을 그렇게 짧게 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3년 반 정도 됐는데 이직을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긴 해요. 새로운 업계로 가게 되면은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가서 또 새로 배워야 되는 것도 크고, 오히려 그런 게 새로운 자극이 돼서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디 새로 가면은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시간 갈아 넣으면 되잖아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니까.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낮쯤에 한국 계좌로 와이어발리를 통해서 송금을 했거든요.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송금이 완료됐다 해서 24시간이 안 걸린 거죠.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저는 한국으로 송금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쿠폰이 없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그 코드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추가로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연도에 한국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꾸준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와이어발리를 이용해서 송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마 제가 직업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영상이 될 텐데, 제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많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나라는 걱정도 좀 되고, 오늘 드는 생각은 이게 또 심리상담이랑 관련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받았었잖아요. 제가 이직을 할 때는 나는 이제 이직을 해야지 행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은 불행한 직장이야.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직장, 제가 하는 일도 재밌고 여기서 충분히 배우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챌린지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직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오늘 드는 생각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제가 주변에 지키고 있는 것들이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에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덕분에 몸무게 10kg가 늘었다. 내가 이 과목 한두 개 듣자고 10kg를 몸을 이렇게 건강을 잃어가면서, 지금이야 뭐 살찌는 정도지만 나이가 더 들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급하게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일도 재밌게 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밸런스가 맞고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직을 당장 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언젠가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또 제가 가긴 가겠죠. 지금 토론토 와서 정착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밴쿠버에서 제 차도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뭐 검사 받고 보험 해야 되고, 단 공부는 이렇게 꾸준히 하겠다. 책을 읽고 내가 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준비를 하는 거는 꾸준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일, 내 커리어, 그리고 내가 또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은 직장인 말고 한 개인으로서 회사 말고 내가 나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 혹은 돈을 버는 방법도 관심이 많은데 주변에 사실 이런 얘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도 재밌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직업이나 이직이나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